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 그 첫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니는 묵킥방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네가 하는 말은 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약간 성대모사를 좀 잘 못하긴 하지만 이게 베테랑이었었던가 그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그 황정민 씨가 그 상대 배우 유아인 씨를 체포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아마 기억이 됩니다. 이건 이제 사진은 이제 국가기록원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미란다 3원칙을 꼭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은 이제 196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가 이제 진술을 거부할 수 권리라든가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었다면 자기가 법정에서 그렇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해서 이제 고소를 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표결을 붙여보니까 5대4 표결이 돼서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록 한번 찾아봤더니 2000년도인가 그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해도 된다라고 죄가 있는 사람을 잡는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하고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서울 고등법원인가 거기 이제 판결이 있었었는데 그걸 다시 대법원인가에서 뭐 확인을 해서 아니다 이건 반드시 고지하는 게 맞다. 라고 다시 그렇게 확정해 줬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엄격한 일종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단원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행법 개정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현재 이 단원과 관계 있는 법을 따져보면 형사소송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법경찰 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1항을 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입니다. 검사는 나중에 기소부터에서도 알겠지만 기소를 독점하는 기소 독점주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교과서에서는 옛날식으로 가리키는데 이 개정된 법 내용과는 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살펴보면 되겠지만 신문에서 한번 스크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세부안을 담은 시행령 요게 국무회의는 통과했는데 언제부터냐 내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 노멸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 수중재 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사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조금 좁혀져 있고 또 그게 좀 특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강의하는 것이 맞고 다만 이제 내년도 이제 3학년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추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후에 아마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내년까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종전대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내년 1월 1일 시행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년 정도부터는 좀 내용들을 좀 변화시켜서 가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형사 절차라고 하는 거 살펴보는데요. 이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형사 절차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형벌이나 보완처벌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꼭 걸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형벌이나 보완처분 같은 것을 부과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부과뿐만 아니라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형을 집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흐름 개요를 보면 크게 봐서 3단계입니다. 수사, 공판, 집행. 이 공판이라는 거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재판입니다. 형사재판. 이제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자, 수사를 했는데 뒤에서 조금 더 배우겠지만 일단 수사를 갑니다. 수사는 검사의 지휘.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수사는 검사가 지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 다 끝난 다음에 요 수사 단계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의자를 벌 줄까요? 말까요? 이걸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재판을 갑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재판 안 가고 끝나겠다 라고 하는 건 불기소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기소하자 라고 하면 그때 기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 공판 단계에서는 아까의 피의자가 여기서는 피고인이 됩니다. 요건 나중에 피고인을 가지고 이때부터는 피고인데 검사의 박 터지는 심리 등등을 하게 되죠. 재판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검사가 원고, 여기가 피고가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공판 단계를 거쳐서 얘가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법관이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되겠죠. 무죄면 상관이 없는 거고 석방하면 되는 거니까 유죄다 그러고 하면 거기서 선고된 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죠. 이 집행 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현재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죠.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를 진행하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봤더니 범인을 찾고 증거로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합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누구예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입니다. 그럼 사법경찰관리는 누구예요? 봤더니 쉽게 말해 경찰이죠. 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쉽게 말해 군대로 따지면 장교쯤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사법경찰관이 되고 요 바로 밑에 직급들은 경사, 경장, 순경 이런 사람들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에 보조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사를 하게 되는 개시는 크게 봐서는 고소, 고발, 범인의 자백,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기관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중요한 범죄를 알게 됐어. 이럴 때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헷갈립니다. 피의자입니다. 수사 단계에선. 자, 그럼 고소랑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 즉 쉽게 말해 제3자입니다.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면 피해자 고발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 주로 시사 프로 같은데 주로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언론기관에서 많이 나오죠. 제3자 소비자 고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 즉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는 고발. 범죄 피해자 혹은 그와 일정한 관계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고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수사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검사 또는 그러면 구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출석 요구를 얘기하는데 이 출석 요구해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에게 뭘 발부해?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단계에서 배우는 영장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체포영장을 배우고요.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출석 요구해주세요. 출석 요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잘 안 와.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 있으면 가급적 우리 임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진술을 좀 들을 수 있는 진술을 해달라고 하면 요청받으면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끌려가면 힘들죠, 보면. 자, 참고로 이제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범죄가 좀 무겁고 긴급한 사정, 예를 들어 현행범이 막 도주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 경우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체포하는 것이 원칙인데 발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한다. 이게 바로 이제 긴급 체포가 되죠. 단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 절차는 수사 개시, 수사 종결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수사의 개시는 얘기했듯이 고소고발, 현행범의 체포, 긴급 체포, 범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따라서 수사가 시작할 수 있고, 실제 수사를 할 때는 어떻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하면 되죠.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 일단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 다 끝났으면 수사기관은 검찰에게 피의자와 관련된 서류를 보낸다.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 송치. 이 송치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소년범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 종결이 되는데, 수사 종결은 누가 하냐?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게. 너 안 되겠어. 수사했으니까 혐의 있어. 이제 재판 받으러 가자. 라고 공소를 제기했어. 그럼 기소했어. 이 경우가 하나 있겠고, 야, 수사해봤더니 제대로 것도 없네. 그냥 기소 안 할게. 그냥 사건 종결. 수사 종결해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좀 검사의 파워가 좀 막강하죠. 보면. 자, 그럼 여기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발부하는가 봐야 되는데,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시점은 쉽게 말하면 일단 수사 단계에서 나옵니다. 이게 구속의 사유를 봤더니, 취집처 봤더니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과 같고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이 구속영장과 된 발부는 어디서의 법원이 하는데, 법원이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서 발부합니다. 요거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구속영장 발부할 때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가난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구속까지 되게 생겼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두 번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데, 이 경우대죠.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이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항상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장판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면전에서 하게 돼 있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시험 선지에 뭐가 나올 줄 모릅니다. 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아쉽지만 석방해야 됩니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좀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라고 어필을 할 수 있죠. 그걸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별 2개 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구속영장에 의해서 일단 구속된 상태입니다. 얘는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이 청구권자는 뭐냐면 구속자 피의자 본인, 그 다음에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도 청구가 가능한데, 이 청구자에 있어서 법원이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한번 더 좀 심사해달라
그래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라 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심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앞단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법원입니다. 보면. 근데 법원이 자기의 판단을 뒤집고 야 내가 영장 발부한 건 잘못한 것 같아. 인정하기가 사람이 심리가 좀 어렵죠. 힘들죠. 사실 구속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곤 하는데 그래서 어쨌건 할 수는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영장실심사이건 구속적부심사이건 모두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에 대한 종결을 하는 건데 기소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거고 불기소해도 수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 기소는 우리가 기소 파트가 있으면 그렇다 치고 불기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검사가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바로 불기소 처분인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번 찾아봤더니 첫 번째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뭐야?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야, 너 죄는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 지능 이런 것들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을게. 너 죄는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잘해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보면 그 경찰서 가면 약간 이런 거 있죠. 훈방 조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세죠. 이거는 재판까지 갈고 내가 일단 한번 봐줄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공소권 없음 뭐냐면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혹은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 이런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는 공소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삼성그룹을 이끄셨던 그 회장님이 계신데 이 회장님과 관련된 재판들이 좀 형사재판 같은 게 몇 건 있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이분께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혐의 없음 이제 범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랑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증거 불충분은 내용이 좀 쉽죠. 피의 사실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범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수사를 해봤더니 범죄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범죄를 인정할 만한 것도 없어.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 처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죄가 안 됨입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은 돼. 즉 얘가 하는 건 범죄이긴 해. 그런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 어쨌건 그런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제 범죄 조각 사유 저번에 시간에 배웠었던 거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가 책임 조각 사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 있는 불기소 처분은 불기소 처분,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었던 걸 자세하게 따진 기소유예니 공소권 없음이니 혐의 없음이니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따지는 것들은 좀 잘 안 나오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기소 단계로 넘어갔을 때랑 그다음에 수사 단계에 있었을 때 각각의 있던 피의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이 바뀐다든가 이때는 어떻게 구속이 되었냐 안 되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졌는데 조금 더 깊이 넘어가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면 자 여기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되게 유명한 남성 가수 그룹의 멤버였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사건이긴 한데요. 여기 이제 주인공은 이제 사업적인 재능지수, 라면집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했었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말 탑 중에 탑,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룹 중에 한쪽의 멤버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타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가게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엔가에 요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한번 구속영장을 경찰 신청했다가 이제 기각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 올해도 이제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좀 받아왔었었는데, 이거 보면 뭐야? 수사를 받아온 겁니다. 기소를 당한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온 인기그룹의 땡땡이에게 보면 검찰이 청구한 뭐가 기각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 뭐야?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누가 기각을 했겠어? 법원에서 기각을 했겠습니다. 요 나머지 나오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안 몰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이상은 그게 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형사재판 절차와의 형사선고 및 집행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부지런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